세상에 이런 유쾌한 여자 아나운서는 없습니다. 박근혜 TV의 박근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스피치는 운전이다. 말하기는 운전이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야기 듣다 보면 격하게 공감하실 텐데요. 내가 운전을 해보진 않았다 하신 분들은 자전거를 대신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운전이랑 이게 스피치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요. 저 처음 운전 면허를 따서 도로에 나왔을 때 그렇게 긴장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데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신처럼 보이더라고요. 신처럼. 그러면 어떻게 스피치도 내가 막상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말 좀 잘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내가 운전대를 잡기 직전에 또 준비물 있지 않습니까? 하얀 실내화를 신고 이 발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항상 거기다 이렇게 마련해 두었었거든요. 또 그런 분들 있죠. 장갑 준비하시는 분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말에도 브레이크와 엑셀이 있습니다. 운전대는 방향이죠. 말의 스피치에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시간 내서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번에 시간 내서 알려드리고요. 이 페달 부분. 말에도 뭐가 있다? 브레이크와 엑셀이 있다. 브레이크를 막 밟는 분들, 엑셀만 막 밟는 분들. 뭔가 상상이 되시죠? 왜 스피치는 운전인가? 도로에 나갔을 때 세 부류로 나뉜 운전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위협해. 그분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냥 그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아. 트럭, 버스 막 지나가면 내 차가 막 흔들거리잖아. 얼마나 초보 때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리고 또 어떤 운전자가 있어요. 나를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 막 끼어들어 버리잖아요. 어머, 나 초보라고 막 무시해. 그리고 세 번째 운전자, 초보라고 쓰면 배려해주는 운전자들이 있어요. 스피치도요, 여러분 발표장 같은 데 딱 올라서면요, 세 부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제가 화자가 됐고 청자가 있으면 어떤 청자는 그래요, 위협하는 것 같아. 그럴 분들은 그럴 의도가 없는데 막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화자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나를 뭐 곧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부류,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잘 안 봐. 막 귀 닫고 있는 것 같고 자고 눈 감고 있고 나 무시하는 청자. 그리고 세 번째 청자는 어떤 청자? 배려해주는 청자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들어주는 것 같아. 막 노력해주는 것 같아요. 세 부류의 청자들이 있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운전하고 스피치하고 비슷한지 어머 옛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와 운전 되게 흡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유쾌한 여자 아나운서는 없을까? 박근혜 TV의 박근혜입니다. 뭐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부끄럽네요. 제가 그냥 유쾌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존편에 뭐였어요? 스피치는 운전이다.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아니요, 그냥 요것만 볼게요 하신 분들도 이해가 쏙쏙 될 거예요. 엄청 쉽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예고를 드렸어요. 브레이크와 엑셀을 알려드린다. 어떤 것에? 말하기에 브레이크와 엑셀이 있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 브레이크와 엑셀을 촉촉하게 믹싱하면서 가시는 분들 옆에 타면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즐기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는데 자꾸 브레이크만 막 잡는 분들 엄청 불안해요. 불편해. 안 타고 싶어. 그리고 또 반면에 엑셀만 막 또 밟으시는 분, 또 막 불안해. 말을 하시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빨리 가시는 분들, 또 브레이크만 막 잡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요. 말을 툭툭 끊어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분들은요 또 특이한 게 앞부분은 들려요. 툭툭 끊어서 얘기하니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다 툭툭 끊어서 얘기하니까 또 나중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툭툭 끊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엑셀 밟으시는 분들, 말 빨리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두 분이 공통점으로 딱 말씀을 하세요.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떨려서 제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또 이런 분 계세요. 말을 아주 그냥 목축 높여서 세게만 얘기하시면 그걸 5분을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또 그게 안 들립니다. 뭐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 얘기는 다 중요해가지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다 세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할수록 브레이크를 잘 잡으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엑셀 밟으시면 돼요. 그냥 쭈르륵 가시면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와 엑셀 파트에서는 여러분
엑셀 말고 브레이크만 알아가셔도, 그것만 이해하셔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가 됩니다. 왜 운전 이렇게 배우실 때도 코칭해 주시는 분이 이거 주의하세요 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 처음엔 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운전 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찰랑찰랑. 예,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 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 내 말에 강약을 어디다 실어야 돼? 말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돼? 할 때 이것만 유념하셔서 좀 신경 써서 하신다면 어디 가서 말씀 참 잘했다, 들리게 한다, 풍성하다 소리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브레이크 파트 한번 볼게요. 어디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비유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빌려온 건데, 강조와 멈춤이 있습니다. 강조에서도 늘려서 강조가 있고 천천히 강조가 있어요. 그럼 실장님, 늘려서 강조는 어떻게 할 때 늘림이 좋을까요? 늘려서 강조할 때는 형용사와 부사의 단어들이 보인다 라고 하면 좀 늘려주세요. 예를 들어 이거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좀 늘려서 강조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늘려서 강조. 제 손까지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늘려서 강조. 어우, 잘한다. 자, 그러면 천천히 강조는 어떨 때? 복잡한 숫자들을 얘기한다, 복잡한 이름들을, 복잡한 지명들을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엑셀 밟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아니요, 반대로 천천히 내가 일러줘야 되겠다. 전주, 부산, 대구, 광주 찍고 여기 왔네요 하고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들을 거론할 때 장동건, 현빈, 김수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에요. 딱딱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들리잖아요. 이왕 얘기하시는 거, 복잡한 내용들을 얘기하실 때 좀 천천히 간다라고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멈춤 들어갈게요. 멈춤. 길게 멈춤이 있고 짧게 멈춤이 있어요. 자, 길게 멈춤을 아시면 돼요. 길게 어떨 때 보통 멈추냐? 주제별, 주제가 나뉠 때, 단락별,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 있죠? 질문별. 질문 던지고 나서 이게 바로 자기가 답해버리는 분들 있죠? 약간 좀 시간 주세요. 길게 호흡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완전히 나뉠 때, 그렇게 길게 호흡 가셔도 괜찮습니다. 단락 나뉘어져요? 좀 다른 게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길게 호흡 주시면 이게 바로 길게 멈춤입니다. 내가 기억시키고 싶은 그 단어 앞에서 짧게 호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20대 때 사랑 해보셨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싶다, 사랑을 기억시키고 싶다 라고 할 때 사랑 앞에서 짧게 멈추는 겁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나요?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브레이크 엑셀 머릿속에 확 넣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난 애매모호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번 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선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왜 그랬을까? 난 왜 이렇게 흐렸을까? 흐려도 너무 흐렸어요. 어디를? 말끝을. 어미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저는 그 의견에 조금 아니라고, 저는 그 빨간색이 아니라고, 저는 내일 회식을 다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요? 무시받을 것 같잖아요. 애매모호하죠. 너무 흐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미 처리를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솔루션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요, 방송인들이 어떻게 보여요? 좀 명확해 보이죠. 똑똑해 보이죠. 그리고 냉철해 보이죠.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작가들이, 물론 어미를 정확하게 써주는 작가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다 맞춰서 하기도 쉽지 않는데, 왜 보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든 어미 처리를 해내야 하고, 그것을 하는 작가들은요, 어미 처리를 일일이 다 쓰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미 처리 부분에 가서는 점점점을 써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이래요. 알아서 너희들이 처리해라. 그러면 무조건 해내야 되죠. 카메라 돌아가면 무조건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미 처리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익숙해지는데 그래도 첫 걸음이 좀 필요해요. 이거 쓰시면 굉장히 범위가 넓고 유용합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선물같이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앞에 얘기하시고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뭐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뭐뭐라면 좋겠습니다.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예시 드렸던 거 뭐가 있어요? 저는 그 의견이 좀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의견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에서 일단 애매할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매듭을 지으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저는 그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저는 그게 빨간색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게 빨간색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는요, 빨강이 아니라 적벽돌색이에요.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저는 회식을 내일로 미루면, 이게 아니라 저는 회식을 내일로 미루면 좋겠습니다. 명확해 보이잖아요. 아, 쟤는 회식을 오늘 말고 내일로 미뤘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못 인식시킨 거예요. 어떻게 어미가 처리가 잘 안 돼서 흐려도 너무 흐려서. 자, 이제부터는 배우셨으니까 요 세 가지를 입에 촉착 붙게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어머 세상에 어미틀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달라 보여? 저를 거쳐가 많은 제자들이 요거 딱 배우시고 교수님 제가요 변했어요. 제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미의 중요성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도 척 해내고 있어요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중요성은 어떤 어미가 상당히 중요해. 그러면 일단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뭐라고 보여집니다. 뭐뭐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갖다 붙여 써야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말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말 잘하게 하는 방법 다시 돌아가라고? 예, 돌아가시면 돼요. 백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윷놀이 할 때 어떻게 해요? 도 한번 갔다가 백도 하면 집에 돌아와 버리죠? 모로 열심히 가요. 유추로 열심히 가요.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백도 하시면 돼요. 말씀을 할 때도 백도 해야 되겠다. 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 봐야지 라고 하시면 듣는 사람이 어머 너 말 잘한다 소리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말을 막 하긴 하는데 듣는 사람이 너 무슨 말을 했어? 핵심이 뭐야?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이유가 있어요. 말을 하기는 했는데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어디쯤에서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거 머릿속에 담아두셨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드려도 교수님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제가 가져온 솔루션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암기하세요. 아주 간단한 단어 결론적으로입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죠. 결론적으로입니다. 결론적으로라는 말을 앞부분에 붙여요.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리고 끝날 쯤에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라는 단어를 앞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고마워요. 왜요?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네가 말하는 것을 네가 다 알아서 정리를 해주네? 고맙다. 나 듣다가 다 잊을 뻔했거든. 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 결론적으로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말을 앞에 결론적으로를 붙이시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 안에 왜냐하면과 예를 들어를 조금 양념처럼 넣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일단 결론적으로도 암기해서 쓰기도 바쁜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것도 써야 돼요. 쓰면 훨씬 더 좋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론적으로 저는 스피치를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스피치를 못해서 오해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오해를 했어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이런 일들이 저한테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곳에서 스피치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것을 넣음과 동시에 정확히 뭔지 알 것 같아 입니다. 여러분들이 긴 문장이면 문장일수록 그 앞에 결론적으로를 넣어주시면 말을 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뭘 알려드렸어요? 말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백도 화법 다시 돌아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잊지 마시라고요?
결론적으로 선물 같은 방송 박근아TV의 박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꾹 공유.